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회차 세리에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주중에 컵 경기, 코파 이탈리아 경기들이 있는 팀들이 있어서 최종 픽에 그 컵 경기를 반영을 하고요. 그 전에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위 볼리오나 대 9위 베로나의 경기고요. 볼리오나는 제노아에게 2대0 패배, 베로나는 크로토네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볼리오나 같은 경우에는 3무 1패로 연무를 끊어냈고요.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일단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경기부터 좀 난해한 경기인 것 같은 세리에고요. 지울까도 조금 고민이 될 정도로 이 어느 팀 사이드로 보기가 조금은 애매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베로나가 뭐 자칸이나 살세도, 뭐 라조비치, 칼리니치 등 이런 선수진을 보유하고 있고요. 압박이나 굉장히 좋죠. 압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거리 그리고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공격적으로 볼리오나와 비교를 했었을 때는 베로나보다는 볼리오나가 팔라시오나 소리아노 바로 등 공격에서의 스피드와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공격적인 모습만 본다면 볼리오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리오나는 이제 단점 자체가 제노아에게 패배할 때도 그랬지만 수비적으로 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불안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좋은 팀보다는 좀 압박이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베로나의 역습의 스피드가 좀 빠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자면 볼리오나 사이드지 않을까, 승무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투표율이 좀 몰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베로나 쪽으로도 좀 많은 투표율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투픽보다는 단통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로나가 압박은 좋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볼로냐가 지금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해도 그래도 지금의 공격적인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볼로냐가 좀 더 우세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로냐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번경입니다. 18위 토리노 대 14위 스페치아의 경기고요. 토리노는 AC 밀란에게 2대0 패배,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 삼프도리아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토리노는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가 컵 경기가 있고요. 1승 3무 1패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치아 역시 주중에 컵 경기가 있고 2승 3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누가 정배를 받을지 좀 예측이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도 없고 지금 최근 흐름 자체는 뭐 두 팀이 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피치아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정배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원정팀 스페치아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벨로티라는 훌륭한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선수 외에는 좀 기대가 되는 선수가 없습니다. 뭐 중원에서의 링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격에서 풀어나가는 모습은 벨로티에게 좀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벨로티만 막아내면 사실상 토리노의 공격이 좀 막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트피스나 크로스에서 가끔 좋은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좀 특색이 없는 토리노의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라인 컨트롤이 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내주는 뒷공간도 굉장히 많고 측면에서의 이런 공간들을 봤을 때는 스페치아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압박이나 뭐 침투하는 모습들 그리고 크로스 이 결정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이번 시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격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어서 토리노의 최근 분위기와 이런 벨로티의 폼 그리고 벨로티 외에 좀 특색 없는 이런 경기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토리노가 패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11위 삼프도리아 대 15위 우디네세의 경기고요.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페치아에게 2대1 패배, 우디네세는 나폴리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 2승 3패로 8경기째 일단은 무승부가 없고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2무 3패로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좀 지울까 고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 데올로페오가 없을 때 공격적인 모습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올로페오가 또 출전하지 못한다면 우디네세가 승리하는 그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역습이나 윙백의 오버래핑 자체는 좋았습니다.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터밀란에게 승리하고 스페치아에게 패배할 정도로 좀 약간 경기력이 좀 애매합니다. 좀 도깨비 팀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침투나 역습, 압박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이런 한방이 터지지 않았을 때 득점을 하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우디네세의 데올로페오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삼프도리아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디네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올로페오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삼프도리아가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삼프도리아가 우세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역습에 취약한 삼프도리아의 수비를 노리기에는 지금의 데올로페오 없이 우디네세의 공격력으로는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여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겠지만 초안에서는 이 삼프도리아가 안 풀릴 때 보여주는 답답한 경기력과 우디네세의 데올로페오 부재 등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초안에선 단통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삼프도리아가 무승부가 이번 시즌 별로 없는 팀이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 대신에 승을 가져가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상자 명단이 제대로 확인이 되면 그리고 이 주중에 이 두 팀은 주중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경기들을 다시 돌려보고 나서 최종픽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은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6위 나폴리 대 12위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나폴리는 우디네세에게 2대1 승리, 피오렌티나는 칼리아리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나폴리와 피오렌티나 둘 다 주중에 컷경기가 있고요. 나폴리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피오렌티나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승무패로 지우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폴리 쪽에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좀 지우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종반 공격수로 이제 페타냐 선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많은 득점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고 피오렌티나가 생각보다 공격적인 모습에서 카이온을 활용한 역습과 침투에서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압박적인 부분과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과 역습에 취약한 이런 부분들은 상성을 봤을 때 나폴리가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피오렌티나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오렌티나의 이런 전방에서의 블라우비치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를 나폴리의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 일단은 결정력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나폴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방에서의 이런 인시네, 로자노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측면에서 좀 흔들어 준다면 피오렌티나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나폴리가 승리할 가능성 자체는 더 높기 때문에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일단은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20위 크로토네 대 10위 베네벤토의 경기고요.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베로나에게 2대1 패배,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 아탈란타에게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1승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3승 2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크로토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라인이 좀 낮지 않아서 이런 내주는 공간들과 크로스 상황에서 이런 수비적
수비적인 부분들,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불안하고요. 뭐 공격에서는 이제 측면이나 뭐 역습에서의 한 방은 있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너무 좀 불안한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로토네의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베네벤토가 지난 아탈란타 상대로 슈팅을 5개밖에 하진 못했지만 상대가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크로토네여서 저는 인시네나 뭐 라파둘라 뭐 이런 베네벤토의 공격진 그리고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격력 자체가 저는 좋은 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베네벤토이기 때문에 지금 크로토네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큰 고민 없이 이변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크로토네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5위 아탈란타 대 17위 제누아의 경기고요. 아탈란타는 베네벤토에게 4대1 대승, 제누아는 볼로냐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고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4승 1무로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누아 같은 경우에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이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순위적으로도 그렇고 아탈란타 쪽으로 좀 쉬워 보이는 경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탈란타가 일단 닭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공격은 굉장히 좋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제누아는 아탈란타가 상대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비적으로 좀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제누아의 전방에서의 데스트로 그리고 쇼무로도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경기 볼류나 상대로도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최근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변이 나오기에는 수비적으로 분명히 나올 제누아지만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편이고 아탈란타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탈란타의 최근 공격력이 너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안은 이변을 보고 있진 않고 아탈란타의 단통 승만 바라보곤 있는데 이변을 좀 가져가는 것도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에서는 단통 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2위 인터밀란 대 4위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인터밀란은 AS 로마와 2대2 무승부, 유벤투스는 사솔로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둘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고요. 인터밀란은 3승 1무 1패로 홈에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굉장히 좋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4승 1패로 리그에서 3연승 및 원정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이탈리아 더비고요. 두 팀에게 있어서 우승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AC 밀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패배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에서의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3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고요. 두 팀 다 수비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뭐 두 팀 다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봤을 때 두 팀을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최근에 유벤투스보다는 인터밀란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큰 경기 빅매치죠. 이 두 팀의 경기는 더비라는 점과 이런 큰 경기에서 빅매치에서의 이런 유벤투스에서의 호날두가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또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날두는 큰 경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밀란 감독이 이제 콘테 감독이 좀 큰 경기에 좀 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렇고 유럽 대항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경기에서 좀 미끄러지는 상황들이 많았었던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인터밀란이 좀 미끄러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밀란이 최근에 주춤하지만 공격력에서만큼은 지금의 유벤투스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쪽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런 빅매치라는 점에 있어서는 인터밀란이 좀 이기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저는 인터밀란의 무패 투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올렸던 분데스리가 초안픽까지 해서 총 14경기를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볼류네의 단통승, 2번은 도르트문트의 단통승, 3번은 호펜하임의 단통 무승부, 4번은 볼프스부르크의 패배, 5번은 칼린의 단통 패배, 6번은 브레멘의 승무패로 쥐었고요. 7번은 토리노의 패배, 8번은 슈투트가르트의 패배, 9번은 삼프도리아의 무승부, 10번은 나폴리의 승무패로 쥐었고요. 11번은 크로토네의 패배, 12번은 프랑크푸르트의 승무, 13번은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 14번은 인터밀란의 무패,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중에 세리 같은 경우에는 컷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를 해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배당과 투표율을 좀 보게 되면은 좀 변동이 되는, 최종 픽에서는 변동이 되는 경기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